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 네? 어두워서 그런가? 아, 네, 그런 거 봐요. 네,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우리 형님들 저녁 드셨나요? 어떤 거 드셨어요? 내가 사 먹고 왔어. 뭐 사 드셨어요? 곰탕. 아, 곰탕. 혼자서 곰탕 드시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이거 시간 맞추기가 애매해서 어, 집에 먹기도 하고 그냥 왔어. 그러셨구나. 오늘 그러면 직장에서 이제 업무 마치고 오신 거세요? 그러셨구나. 선생님 저녁 뭐 드셨어요? 저 햄버거요. 햄버거 어디서 사 드셨어요? 여기 근처에서? 예. 제일 먼저 오셨고, 그죠? 우리 선생님은 저녁 국수 먹었습니다. 국수 드시고. 네. 근데 오늘 한 몇 시쯤에 오셨죠? 5시 전에 오셨죠? 5시 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 나누고 하셨는데, 오늘은 미리 공지 드린 대로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 아니고 추석이죠. 네, 추석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방법, 그리고 이제 명절 증후군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하게 되면 어떤 거가 조금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증후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명절 대부분이 네. 스트레스, 어떤 거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씀이시죠? 네네네. 뭐 이제 친정을 가거나 했을 때 이제 아니, 본인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노니까 좋죠. 별로 없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명절과 관련돼서 좀 증후군 이런 거 있을까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휴일을 보내기가 좀 지겹죠. 휴일이 기니까 조금 지겹다. 그러시구나. 혹시 자녀분들이 뭐 좀 오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좀 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가족들이 또 오히려 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긴 연휴가 오히려 더 좀 이제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조금은 좀 여가를 좀 즐기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음식 만드는 거는 힘들지만 가족들이랑 모여서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 어떠세요? 네. 좀 짧은 것 같고요. 짧은 것 같고. 네. 가족 스트레스도 있어서. 네. 오전반에 이제 질문했더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랑 관련되는 것이 좀 이제 많으셨고, 음식 준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또 이제 주부이실 때 여건하고, 또 내가 또 남자로서의 여건하고, 또 내가 자녀로서의 여건하고, 내가 또 이제 부모로서의 여건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명절 증후군 하면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 사람이 많이 만나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음식을 뭔가 좀 하시다 보게 되면은 또 음식과 관련되는 뭐 또 힘듦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고향을 좀 멀리 가시다 보면 뭐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몸이 피곤하거나 좀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런 또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해 놨고, 그 다음에 손을 뭔가 이렇게 이제 문지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은, 아무래도 명절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을 또 많이 준비하게 되나요? 먹거리, 좀 음식 같은 거를 또 이제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먹던 양보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걸 대비해서 좀 보다 더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고, 또 서로 이제 먹는 걸 어때요? 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식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좀 소화불량, 소화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또 당일치기로 뭐 시댁도 다녀오시고 또 친정도 다녀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이제 뭐 하룻밤 주무시고 오거나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뭐 시댁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내 집만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뭐 변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자분들도 뭐 또 처갓집을 가게 되면은 또 물론 편안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내 집만큼 좀 이제 볼일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손바닥을 보시면 우리 손에서는 손바닥의 정 가운데가 우리 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배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좀 자극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위장 부분을 자극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위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배꼽보다 조금 더 위쪽이기 때문에 손바닥 가운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까요? 네, 거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위장인 거고, 평상시에 혹시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마 손은 약손 또는 아빠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할아버지 손 약손 하면서 어디를 문질러 주나요? 바로 배 부분을 문질러 주겠죠. 그럴 때 좀 강하게 문질러 주세요? 아니면 좀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죠. 그러면서 한 몇 시간, 몇 분 정도를 문질러 줄까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언제요? 좀 편안해질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다는 것은 보통은 아프다가 좀 스르르 잠이 들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좀 뭐 깨어나가지고 좀 뛰놀 때까지.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러한 요령으로 이제는 이제 배를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요? 손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화를 잘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왼손 바닥을 이제 꺼내시고 오른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조금은 주문을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소화 잘 되거라 이렇게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화 잘 되거라, 소화 잘 되거라. 자, 우리가 아이들 배 문질러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애기 빨리 나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워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염원을 담아서 자극을 해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굉장히 또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또 마사지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훨씬 좀 더 빨리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배가 아프던지 또는 뭐 가족들 배가 아프던지 그런 것을 떠나서 항상 주문을 외워주면서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 좀 잘 안 나와요.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뭐 뭔가 먹은 것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좀 설사가 막 나거나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 부분을 마사지 해주냐면 장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바닥 가운데가 우리 몸에서 배꼽이라고 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장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같이 해서 장 건강해져라 두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 건강해져라, 장 건강해져라.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차분히 천천히 마사지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더불어서 같이 또 함께 이제 자극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부분을 같이 해주시냐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손바닥의 위쪽 부분을 마사지했고, 두 번째는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마사지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손바닥 아래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배꼽보다 조금 더 위쪽에는 위장이 있는 거고, 배꼽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 부분은 대장이 있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좀 아래쪽에 뭐가 있을까요? 아래쪽에는 네? 방광? 네, 소변?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한번 사례 드려볼까요? 저도 이제 지금은 처갓집을 가진 않는데 예전에는 처갓집을 명절 때마다 방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갓집이 좀 남원이에요. 남원까지 가려면 좀 장거리라서 또 명절 당일날은 또 저희 집에서 있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정도에 출발하게 되면 차가 조금은 아무래도 막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차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야 되는데 휴게소를 들리더라도 화장실이 어때요? 굉장히 줄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유 화장실 들릴 거 말고 들리지 않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집에 가서 볼일 보자라고 하다 보면은 소변을 뭐 한 4시간 5시간 동안 못 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주포가 점점 가득 차오게 되고 아랫배를 이제 부여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그렇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방광에 무리가 생기고 또 심하면은 방광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서 어두 건강이요, 이 소변 배설과 관련되는 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분들은 또 전립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라고 해서 소변을 내 의지대로 보지 않고 이제 좀 실금실금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제 내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 지키기 위해서도 이 소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이 어디라고요? 아랫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손바닥을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상, 중, 하로 나눠서 위장 마사지, 또 장 마사지, 또 소변과 관련되는 방광 마사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소변 잘 나와라 한번 해볼까요? 2번 시작. 소변 잘 나와라. 소변 잘 나와라.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왼손을 했는데 그러면은 오른손은 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고 오른손도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사지하는 방향은 항상 시계 방향이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시계 방향이 될 때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마사지할 때는 시계 방향이 좀 편한데 오른손을 대놓고 왼손으로 하게 되면은 오른손잡이이신 경우에는 왼손으로 마사지하는 게 왠지 시계 방향을 하기엔 조금은 불편해요. 편안하신가요? 그죠? 반대로 돌려주는 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준다? 시계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그 건강과 관련돼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뇌 건강일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좀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나중에 내가 한 60대 이상, 70대 이상 돼서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라던가 중풍 이런 것들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 내가 뭐 암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허리도 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치매나 중풍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젊으신 우리 학생님? 부모님이 만약에 뭐 다른 병들도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치매나 중풍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보다 이제 치유하기 훨씬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말하자면 이제 대책이 어떤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다들 살기 바쁘다 보면은 가족들이 또 챙기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고 혼자서 생활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인간관계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부모님을 또 이제 그 혼자 놔둔다라는 그런 죄책감, 뭐 예를 들어 돈을 걷어가지고 뭐 어떤 병원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보다는 뭐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그런 죄책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힘들고 자녀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치매나 중풍은 어디가 고장나는 병입니까? 바로 뇌가 고장나는 병이죠. 그런데 내가 배가 아프면은 뭐 약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고 또 내시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뇌가 아프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보면 병원에 좀 쉽게 자주 가게 됩니까? 뭐 두통약 정도는 사드시겠지만 내가 좀 뇌가 뭔가 아프다, 뇌가 이상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선뜻 가서 MRI 찍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 좀 혹시라도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걱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병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해서 뇌가 평상시 얼마나 건강한지를 또 체크도 하고 뇌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를 했는데 뇌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자극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제 형상화를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봤더니 사람 모양이 좀 기형적으로 생겼는데 마치 뭐 입술도 막 벌에 쏘인 것처럼 굉장히 부어져 있고 손도 엄청나게 뭐 기계에 눌린 것처럼 부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몸 중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손이 많이 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뇌랑 우리 인체 부분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즉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평상시에 손을 많이 움직여줄수록 뇌가 어떻게 된다? 건강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상시에 손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손 운동을 많이 해요. 어떤 게 특징적으로 있죠? 그렇죠. 젓가락질 같은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공기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칠뜨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뭐 많이 시키죠? 잼잼도 많이 시키고 곤지곤지도 많이 시키고 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어렸을 때 깐난쟁이 애기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20대 학생부터 또 50대, 60대 여러분들 다 함께 아울러서 또 같이 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뭐 좀 일찍 오셨는데 중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계속 뭐 자료도 보시면서 하시는데 손을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손을 계속 쪼물딱쪼물딱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는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손 움직이는 이유. 손이 많이 저려요. 손이 많이 저리시니까 손을 많이 움직였구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손을 많이 움직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손이 많이 저리실 때도 손을 움직이지만 조금 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면은 손이 어때요? 겨울철 쌀쌀해지다 보면 춥다 보면 뭐죠? 손을 많이 비비겠죠. 그런데 손이 저리거나 좀 추울 때만 손을 많이 만져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셔요? 항상 많이 만져주시다 보면은 저린 것도 어때요? 훨씬 덜 할 수 있고 또 손이 시린 것도 훨씬 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여주는데 그럼 손을 움직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지압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다 더 쉬운 거는 손을 많이 비벼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비벼줘. 이런 거 언제 하나요? 작년에 좀 해보셨나요? 엄마 잘못했어요. 빌 때. 엄마 용돈 몰래 훔쳐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었을 때, 잘못했을 때 빌 때, 그거는 어떻게 하죠? 또 뭐 날씨 쌀쌀하고 할 때 이렇게 비벼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 세척이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가 됐고 중요했기 때문에 또 이런 알코올 소독액 같은 거 비비는 거라던가 손 씻기 많이 하면서 많이 비벼주시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끔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비빈 다음에 눈에다 이렇게 좀 대면 약간 시원해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는 내가 그래도 손바닥은 많이 비비고 또 움직여주고 해요. 그런데 손등은 어떨까요? 별로 안 비비게 돼요. 자, 그러면은 손바닥은 안쪽에 있고 손등은 바깥쪽에 있는데 우리가 손바닥을 음이라고 하고 손등을 양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이 더 따뜻해요? 양이 더 따뜻해요? 양이 더 따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은 좀 따뜻한데 손등은 약간 한번 만져보세요. 손바닥하고 손등 미지근하거든요. 따뜻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손을 많이 비벼준다 하게 되면은 손바닥도 당연히 비비시지만 손바닥 못지않게 어디를 많이 비벼주는 게 좋아요? 손등을 많이 또 비벼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손 꺼내시고 오른손으로 손등을 또 비벼볼게요. 근데 항상 그냥 비비는 게 아니고 항상 주문을 외워가고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좋을까요? 네? 손 따뜻해져라고 할까요? 네, 손 따뜻해져라 주문해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손 따뜻해져라. 손 따뜻해져라. 자, 이번에 반대편 손 시작. 손 따뜻해져라. 손 따뜻해져라.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손등을 비벼주면 좋은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손등 부분은 또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뒷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 부분에 해당이 되고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좀 구부러지기가 쉽나요? 뒤로 젖혀지기가 쉽나요? 당연히 뒤로 많이 젖혀지게 되잖아요.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가 꼿꼿하게 또 허리가 튼튼하고 허리를 좀 펴고서 생활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많이 주물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등을 좀 많이 이제 비벼주시고 손등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보다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손바닥도 비벼주시지만 우리가 손바닥 비빈 거 이상으로 손등을 많이 사랑해 주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혀거든요. 혀. 그래서 혀를 많이 움직여 주실수록 어디가 건강해진다? 뇌가 건강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혀를 평상시에 움직여주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벌써 하시네요. 혀 이렇게 돌리는 거, 입 안에서 이렇게 혀 돌리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봤나요? 메롱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릴 때 메롱 이렇게 해봤잖아. 이렇게 놀리고 막 해봤는데 마치 이제 뱀 혀바닥 이렇게 돌려주고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뭐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민망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어렸을 때는 애들 같은 경우 혀를 이제 냈다 집어넣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떨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0번만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젊은 학생이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떠세요? 생각만큼 어떠세요? 잘 안 되시죠? 좀 쑥스러워서도 잘 안 되시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운전하면서 또 차 막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혀 운동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집에서 양치질 같은 거 하시면서도 거울 보고서 혀 운동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 혀를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전체적으로 시계방으로도 돌리고 반시계방으로 돌려주는 이런 운동들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방법 외에도 혀가 평상시보다 더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8시 정도부터 해서 제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30분 정도가 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마디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한 10마디 하셨나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거 저는 지금 몇 마디를 떠들었을까요? 거의 뭐 30분 동안에 뭐 30분을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20분 이상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죠? 이야기를 많이 제자리자 하시는 거.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이야기할 상대가 있을 때는 제자리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친구들 만나거나 뭐 할 때는 수다를 계속 떨 수가 있겠지만 직장 다니시면서 업무하시면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돼요, 안 돼요? 막상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업무하시는 동안에는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대화할 거리를 만드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시거나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죠? 약간씩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다. 읽어주게 되다 보면은 책을 읽거나 서류를 읽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눈으로 한번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목소리를 내가 또 소리로 들으면서 또 귀가 또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데 읽으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냥 뭐 눈으로만 읽게 되면 혀가 안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어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혀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도 움직여주니까 결국은 어디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신 경우도 있고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평상시에 짬짬이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너무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또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트로트 열풍이 조금 많이 불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뭐 TV 트는 데마다 뭐예요? 트로트 가수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흥얼흥얼 따라서도 부르시면서 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박수를 쳐주는 게 좋겠다. 박수 치면서 또 노래를 따라하게 되면은 손을 움직여서 뇌가 건강해지고 또 혀랑 얼굴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더라도 부모님을 만나시거나 그러면은 평상시랑 좀 다르게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간단하게 안부 먹고 그냥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다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도 많이 쭈물쩍 해줘라. 또 예를 들어서 뭐 친정 부모님이나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다 보면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계속 손 쪼물딱 하면서 또 이야기하시게 되고 나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게끔 해주시고 그나마 어머님들은 좀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버님들은 이야기를 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잡고 계속 물어보시고 답변을 유도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 그 어머님께서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지금 아버님 혼자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혼자서 생활하시다 보면 어때요? 이제 뭐 밥 차려 드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만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저 여동생의 그 조카가 그 이제 그 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그 졸업식에 갔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아버지한테죠. 여동생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뭐 우리 뭐 누구 졸업했어 그리고 바꿔줄게 하고서 이제 바꿔줬대요. 네. 외손자 그랬더니 남자이거든요. 남자인데 아버님께서 30분 넘게 대화를 했대요. 뭔 대화를 할 게 있을까요? 자주 만나지도 않는 남자 외손자랑 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와,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해도 뭐 간단하게 식사하셨어요?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 정도 몇 마디 하고 그냥 끊게 되는데 외손자랑 이렇게 30분 넘게 대화했다는 거 보고서 아버님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못 만들어 드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수다를 떨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수다쟁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다도 우리가 또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남자분들도 수다를 많이 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아버님들도 수다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가져들어. 우리 학생분은 아버님이랑 대화 많이 하시나요?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라는 거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아버님 댁에 가가지고 아버님은 투지폰이거든요. 영상통화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빠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조금 이따 아빠한테 영상통화로 전화해. 그래가지고 영상통화 이제 해가지고 할아버지 바꿔드리고. 저는 한 30분 대화하는 거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친손자로 하면 한 1분 2분 떠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둘째한테 이렇게 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걔는 또 더 평상시에는 큰애는 별로 말이 없고 둘째가 조금 더 제잘제잘 말을 하는데 막상은 할아버지랑 통화하다 보니까 큰애가 그래도 조금 할아버지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 식사 잘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묻는 말에만 네 대답하고 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러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겠다. 부모님한테 그 투지폰은 그냥 투지폰만 하시더라도 스마트폰 있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정보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영상 통화라는 그런 기능들을 좀 하기 위해서도 또 아버님도 핸드폰도 좀 바꿔드려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듣는 거랑 그다음에 뭐예요? 또 얼굴을 보면서 또 대화하는 거랑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잘 활용하셔서 손도 많이 움직여주시고 혀랑 얼굴도 움직여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가 평상시에 혀랑 얼굴을 움직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솔직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라,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이게 또 막상 또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노래를 해라,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쉽진 않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 교회 이렇게 다니실까요? 가끔. 가끔 다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옆에 이제 대형 그 오륜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하고 한 10여 명 분들이 또 인도에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수지침을 배우셔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같이 뭐 이렇게 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소감도 나누고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타 메고 오셔가지고 찬송가로 뭐 기본적으로 노래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좀 뭐 되게 뭐죠? 이렇게 좀 친목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어떤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저희는 성당 다니는데 성당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뭐 성가 많이는 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도 많이 움직이시고 또 혀도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몇 끼 정도 식사를 하시나요? 우리 학생분 몇 끼 식사하시죠? 3끼. 우리 선생님 몇 끼 정도? 3끼. 보통 뭐 적어도 2끼 정도 식사하시는데 뭘 드시지 않습니까? 뭐 밥을 드시든지 하다못해 뭐 요구르트라던가 아니면 우유를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씹게 되는데, 그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혀랑 얼굴을 움직여줄까요? 안 움직여줄까요? 움직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빠르게 뭐 말씀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원래 항상 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또 그만큼 되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 번 더 씹을수록, 한 번 더. 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씹을수록 한 번 더 씹을수록 뇌는 건강해진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씹을수록 한 번 더 씹을수록 뇌는 건강해진다. 뇌는 네. 자, 건강해진다. 우리가 평상시에 오래 씹으면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동안은 오래 씹으면 어디에 좋다라고 들으신 거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소화 잘 되는 거, 위장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거를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씹고 오래 씹을수록 어디가 건강해진다? 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치매나 중풍을 예방해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마침 이번에 또 추석 때 여러 식구들이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식구들하고도 같이 해서 오늘은 한 번 더 한번 씹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몸 중에서 경락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뭐 인형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2개의 경락인데, 그 중에서 손 부분, 팔 부분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총 12개 중에서 6개가 된다. 그러니까 손만 많이 자극을 해주더라도 오장육부 중에서 관절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손 부분에는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상당히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 말초까지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차가워지는 거고,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인 발 부분까지도, 발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있겠지만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이제 또 발이 많이 무거워지고 또 많이 붓기도 하고 또 차가워지고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손을 많이 움직여주고 또 발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많이 자극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이 손을 움직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손을 5손가락을 책상 위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게 내가 기어 다니는 모습 또는 깐난쟁이 애기가 기어 다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운데 손가락이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 손가락이 팔이 될 거고 뒤에 있는 두 개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머리가 좀 아프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 그럼 어디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을 많이 주물러 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명절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상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평상시 주물러 주시는 겁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주물러 주면서 이번엔 뭐라고 주문을 또 외워주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없어져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가운데 손가락 잡으시고 시작. 스트레스 없어져라. 스트레스 없어져라. 자, 이번에 또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만나시면 아빠 요즘에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내가 병 주고 약 줄게. 손 내고 우리 아빠 스트레스 없어져라. 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어떨까요? 웃으면서 이 녀석 알긴 다 아는구만 하면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은 뿌리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도 오손도손 또 이 스킨십을 하시면서 또 손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데 저는 계속 서서 있단 말이죠. 네, 서서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아플까요? 다리가 좀 아프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리는 몇 번째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이 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또는 우리 어머님이 좀 무릎이 아프셔서 제대로 좀 걷기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해주면 좋을까요? 한 손은 엄지손가락, 한 손은 새끼손가락. 여러분들은 각자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한 손은 어떻게 해요? 네. 한 손은 엄지손가락 잡고 한 손은 새끼손가락 잡고 그죠? 이렇게 잡고 우리 엄마 다리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점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세게 해주면 좋을까요? 살살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까요? 천천히 그냥 살살.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손가락 관절들이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압을 주더라도 굉장히 아파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자녀분들이 마사지 해주다 보면 어때요? 이것도 오랜만에 손 잡아주는데 이게 내 평생 이게 언제 한 번도 내 손 이렇게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픈 것도 참고 어때요? 엄마 아파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 하면서 억지로 꾹 참고 나중에 이제 가고 나면 뭐죠? 아이고 신발이 이렇게 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어머니 표정 봐가면서 천천히만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어깨 아파, 팔 아파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어느 손가락 해주면 좋을까요? 두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여러분들은 각자 계시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시고 저는 한 손은 두 번째 손가락, 한 손은 네 번째 손가락 해보겠습니다. 팔 아프지 마세요. 해볼까요? 시작. 팔 아프지 마세요. 팔 아프지 마세요. 자, 이번 처음에서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왜? 별것도 아닌데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제 뭐 마사지 하면서도 소화 잘 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팔 아프지 마세요 자꾸 말을 시킬까요? 말을 하라고 시킬까요? 네? 결국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주는 거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결국 누구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손만 이렇게 쭈물쭈물딱 주물러 주시는 것보다는 뭔가 주문을 외워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나를 이렇게 또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또 그런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도 또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어서 더 건강해져야지 우리 자식 새끼들 또 걱정시키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일석이조가 됩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 그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손가락이 바로 이제 얼굴인데 아까 스트레스랑 관련된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는 어느 한 부분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받습니다. 온몸.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뒷골이 당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앞머리가 아프면 어느 부분을 마사지 해주는 거죠? 가운데 손가락 앞부분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뒷머리가 아프면 여기 그림에 없으면 어느 부분 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뒷부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위장 마사지 하는 건 배웠어요. 그죠? 네, 위장이 상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방광 마사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받았는데 그분이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 영상을 보면서 마사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막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지금 수업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면서 하열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하열이 좀 심하시죠?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피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디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어디? 상요, 중요, 하요. 그렇죠. 하죠. 아까 제가 방광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방광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또 방광을 통해서 또 생식기를 통해 가지고 소변도 나오지만 또 여성분들의 자궁에 해당되는 혈도 또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교차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또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하혈뿐만 아니라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이 부분, 아랫부분을 마사지 주겠다. 그래서 요번에 또 명절에 갔는데 또 학생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들도 넌지시 좀 요즘에 이게 남자 삼촌이 막, 야, 너 요즘에 생리는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그런 부분도 건강 챙겨주면서 야, 너 괜찮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내 사례를 들어가지고 나 요즘에 평상시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또 이모도 또 고모도 작은 엄마도 이렇게 했더니 되게 많이 좋아졌어. 너도 한번 이렇게 한번 활용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넌지시했던 얘기가 또 그냥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또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요리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다 보면 어디가 또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은 우리 몸에서는 손등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손을 이렇게 많이 비벼주는 거는 손 따뜻해져라고 손 비벼주는데 이왕이면 손 비벼주는 중에서도 어디 부분을 많이 비벼주면 좋을까요? 네, 손등 부분을 비벼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리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오랫동안 직장 다니면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또 생활하시고 업무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손등 부분을 또 많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 또 장시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1시간, 최소한 2시간마다 휴게소도 들려가지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차가 막히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죠. 그럴 때는 옆에서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손 이렇게 대가지고 어디를 쓰다듬 해주는 거예요? 손등 부분 이렇게 쓰다듬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허리가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허리 아프지 마세요. 해볼까요? 자, 시작. 허리 아프지 마세요. 허리 아프지 마세요. 반대편 손도 시작. 허리 아프지 마세요. 허리 아프지 마세요. 어때요? 어렵진 않으시죠? 세게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천히 부드럽게 살살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서서 갈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앉아서 간다 그러면 핸드폰 보는 시간 최소한 줄이시고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손등 부분 이렇게 이제 마사지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제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핸드폰 보는 시간은 줄이시고 어떻게 해요? 손등 이렇게 손 올려놓고 허리 오늘 고생했다. 허리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천천히 쓰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잠이 그냥 솔솔 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하나 설명드리면은 저녁에 아까 국수도 드시고 햄버거도 드시고 그죠?
또 이제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곰탕도 드시고 하셨는데 입에서 또 이제 잘게 씹어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 국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후루루 짭짭 그냥 넘기죠? 안 씹으셨죠? 씹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씹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국수 씹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씹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위장 건강에 좋은데 이제는 누구 건강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씹으셔라. 그다음에 이게 또 식도로 들어가고 위장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작은 창자를 통해서 큰 창자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체한다. 그 명절 때 되면 체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체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가 뭐예요? 정체한다는 뜻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갑자기 많은 차량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죠. 꽉 막히죠. 근데 계속 막혀요. 계속 막히다가 어느 순간 뻥 뚫려요. 그때 왜 뚫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뚫려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있어. 근데 그 고장 차량 한 대 때문에 뒷차들이 쫙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지나면 뭐예요? 뻥 뚫린 거예요. 참 그 작은 거 하나가 내 몸을 굉장히 꽉 막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적으실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해, 구두 안 해. 어떻게 하다가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갔어요. 되게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걸어 다니는데 어떻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벗어서 또 꺼내기도 좀 사람들 많은데 좀 신발을 벗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냥 그거 참고서 그냥 하루 종일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요. 그 작은 이 모래알 알갱이 때문에 하루 종일 다리가 불편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하루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커다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프고 통증이 나타나지만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뭐예요? 통증이 고통스럽게 이제 나타나요. 그거 하나만 딱 제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아서도 제거를 못하고 또 제거할 기회를 놓쳐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제거하셔야 되는데 자 입에서 넘긴 것이 식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장에서 잘 소화가 돼야지 되는데 여기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거꾸로 나가자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명치 부분에 위액이 묻어가지고 타듯이 아픈 거고 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는 식도 부분을 잘 다스려 줘야지 되겠지만 원인은 뭐예요? 바로 위장에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수조차도 평상시에 꼭꼭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씹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고 또 식사 전에 무슨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 거예요? 위장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서서히 풀리면서 답답해서 못 가겠다 백하자 라고 하기보다 이제 살만하네 풀린 거 같네 그리고 뭐예요?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길이 막히면은 막 짜증나는 거예요. 누가 이 길로 가자고 했어? 내가 이쪽 길로 가자고 했는데 왜 고속도로 타자고 해서 막 별거 아닌데도 막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풀어주고 막히는 길에서도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또 드런드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또 뭐죠? 그냥 이렇게 좀 막혀도 어쩔 수 없지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 계속하고 옆에는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더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독여 주셔야 돼요. 누구를 아프게 생긴 이 부분을 평상시에 다독여 주시게 되면은 올라갈 것도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어디 부분을 많이 다독여 줘야 되는 거예요? 위장 부분을 많이 다독여 주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그런 국회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또 이제 명절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젊은 친구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취직에 대한 이야기 그죠? 네, 그런 얘기다. 그다음에 또 뭐냐? 살 빠지고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왜 이렇게 또 말랐어?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게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죠?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또 이제 되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살 빼주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너무나 초간단한 겁니다. 평상시에 위장 마사지 열심히 해주시고 장 마사지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 살은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육 과정을 계속 이제 이수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를 믿고 식사 전 위장 마사지, 식사 후 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살은 올해 12월 안에 최소한 지금이 9월이니까 9, 10, 12, 12 못해도 8kg는 빠진다. 돈 안 들이고 열심히 하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손바닥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장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위장 부분이 있는데 위장을 마사지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림이 크기 때문에 위장 따로 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손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장만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아니고 세 손가락을 마사지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장을 마사지한다는 것은 위장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간까지 마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손 마사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 마사지 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과 마사지를 하고 나서의 뇌파 사진을 한번 촬영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좌뇌 우뇌 사진인데 마사지 하고 나서는 여기 어때요? 이렇게 높게 올라간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안정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지침이라든가 뜸 이런 부분들 기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구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또 주문을 이용해서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내 몸도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처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혈자리도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딱 한 가지 혈자리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손톱 있죠? 손톱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손톱 밑에 관절이 있어요. 거기의 사이 가운데 사이 손톱하고 관절하고 사이 그 자리가 여기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인데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다가 한번 찍어 보세요. 네, 볼펜으로 그 자리에다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로 스티커 침을 하나씩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봉을 드릴게요. 네. 한 손만 찍지 마시고 양쪽 손을 다 한번 찍어 보세요. 양쪽 새끼손가락에 왼쪽도 찍어 보시고 오른쪽도 찍어 보세요. 굉장히 아파요. 자, 찍으셨나요? 그 자리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요? 이 자리가 바로 어디 부분에 해당된다고요? 피로 예방, 피로 해소예요. 그래서 요번에 또 아무래도 이제 명절 되면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로를 예방해주고 피로를 해소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혈자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자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도구를 드렸으니까 이걸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서로 짝꿍이 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앞뒤로 짝꿍하시고 우리 두 분 앞뒤로 짝꿍하셔서 서로 오늘 처음 뵙는 분이지만 우리 선생님 명절 때 피로하지 말고 건강하세요라고 주문을 외쳐주면서 상대방들이 다 저기 점을 찍어 놓으셨잖아요. 그 찍은 자리에다가 왼손에다 붙여주시고 오른손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게 이제 붙여주시면서 하고 또 이제 또 짝꿍 교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여기가 맞나요? 네네네. 아우 아파. 아우 아프세요? 네. 누르셨어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만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게 발 아니고 꽂혀요. 네.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붙여만 주시는 거예요. 네. 붙이셨어요? 아, 네. 네? 손치면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손치면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잘. 붙이셨어요? 다리 어렵진 않으시죠? 선생님 이렇게 보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진 않으시죠? 새끼 손가락.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도 오전반에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오랜만에 6월달이 끝났거든요. 오랜만에 뵙는다고 이쪽에 근처에 오셨다가 잠깐 인사하시면서 뭘 사오셨어요. 이제 비타 500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뭐 이렇게 누구 친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그럴 때도 뭐 사가시죠? 보통 뭐 바카스라든가 뭐예요. 비타 500 이런 거 가져가서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비타 500이라든가 바카스 사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생각해서 그런 거죠? 필요해. 뭔가 피로, 그것도 비타민C 먹게 된 피로와 관련된다 그런 분들도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설령 바카스를 먹는다고 해도 피로가 얼만큼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때문에 어때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시더라도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고 뭐 학생들 있으면 요즘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작은 엄마가 붙여주는 피로 해소 특별 처방이야. 너만 해주는 거야. 그러고 살짝 붙여주고 파이팅! 한번 손 이렇게 해주고 그죠? 이렇게 서로 친척 간에 아이고 형님 요즘에 뭐 날도 많이 더운데 또 고생 많으시죠? 이거 피로 해소 처방이니까 이거 붙이시고 힘내세요. 하면서 형님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별거는 아닐 수 있지만 뭐예요? 이런 거 있어? 이거 뭐야? 하면서 또 대화거리도 생기고 또 고맙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정신 안정, 스트레스, 혈에 대한 건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그 혈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 부분만 기억하시냐면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 앞과 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보면은 불면증 해소에 대한 처방 혈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부모님들 내 걱정 때문에 나라 걱정 때문에 또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잠 잘 주무시고 편안하세요 하면서 그 자리 마사지 해주시면서 지금 스티커 침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음식 많이 먹다 보면 또 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간요법에서 체했을 때 평상시에 어디 피를 빼주셨죠? 평상시에는 엄지손가락 끝으로 피를 빼주셨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뭐 바늘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비위생적이니까 대부분 집에 뭐 혈당 측정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피 빼는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셔서 해주면 좋은데 또 엄지손가락 밑에는 피부가 얇아가지고 피를 빼다 보면요 왠지 조금 따끔하게 자극이 돼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왠지 뼈에 막 이렇게 바늘이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지침에서는 어디를 해주느냐 바로 새끼손가락 끝부분, 모서리 끝부분 해주는데 여기가 경락상으로 아까 우리 위장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는데 위장 경락의 끝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손끝이라 가지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또 피를 내더라도 훨씬 덜 아프고 막 그런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 피를 빼주시면 좋고 수지침 학회에서 나오는 요 피 빼주는 도구는
끝에 부분이 투명해요. 그래서 왜 투명하냐 하면 수지침에서는 여기를 피 빼주는 거랑 여기를 피 빼주는 거랑 여기를 피 빼주는 게 다 어떨까요? 효과가 다르겠죠. 혈당 측정할 때는 여기서 피를 빼주거나 여기서 피를 빼주거나 혈당 수치가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잖아. 근데 수지침에서는 여기 각각의 혈자리마다 어떤 효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를 또 이제 찾아서 피를 빼주기 위해서 끝에 부분이 투명하게 되고, 피를 뺀다는 건 결국은 또 피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기구에 피가 묻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끝에가 이렇게 뭉툭하기 때문에 이 안에 피가 묻는 건 잘 보이지도 않아서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든데, 요거는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묻는 대로 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나 갈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리로 또 이거를 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주면 좋은 자리가 바로 미장 마사지 해주면 좋죠. 그런데 깜빡 잊고 체했을 때 피 빼주면 좋다고는 했는데 내가 이 도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마침 못 가져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톱을 이용해서 이 손끝 있죠? 요 해당되는 자리를 강하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마사지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성한봉을 붙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꼭꼭 눌러주는 거 아니라 해서 그냥 붙여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급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취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갑작스럽게 어떤 질환이 생기게 되면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 그것을 해소해 주겠다. 빨리 해소해 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강하게 좀 지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피 빼주는 것도 강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씩 짝꿍이 되셔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살짝 한 손으로 잡고 손톱을 이용해서 약간 힘을 줘서 딱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아냐!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반응. 이거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표시했구나. 괜찮은데 좀 자극이 오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자극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자극을 해주는 게 아니고, 피를 뺄 때는 한 번만 딱 소통시켜서 피를 빼도 되지만, 여기를 자극해 줄 때는 한 10번 정도 눌렀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해서 굉장히 움찔하면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흐름이 딱 나오면서 이제 뻥 뚫리게 되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위장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화 기능 조절 처방인데, 이게 수지침으로도 할 수가 있고 뜸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사지로도 해줄 수가 있는데, 손가락에 있는 처방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에서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배꼽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손바닥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우리 몸에서는 명치라고 해요. 그럼 두 개의 정 가운데 부분은 뭐가 될까요? 위장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위장 부분에는 동서남북으로 점이 많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소화 기능을 조절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공격을 해줘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뜸이라는 걸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뜸도 조금 드리고 또 스티커도 이제 좀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는 뭐라 그랬죠?
가운데는 그렇죠. 여기는 예쁘고 여기는 뭐예요? 네, 여기는 문질,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원치, 오, 여기는 보시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핀셋을 또 하나씩 그려볼게요. 핀셋은 나중에 반납해 주세요. 자, 핀셋을 이용해서 황토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집어 보시겠습니까? 황토 부분. 네, 거기 보면은 뜸에 보면은 하얀 쑥기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노란색이 황토예요. 황토 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자, 좀 이따가 이제 불을 붙여 드릴 건데 불을 붙이게 되면은 불이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뜸을 거꾸로 하시지 마시고 옆으로 살짝 붙이셔 가지고 연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붙이게 되면 그을음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살짝 연기만 나게 되면 그것을 손바닥 가운데 배꼽에다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하나만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반대편 손을 살짝 덮게 되면 연기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손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손바닥 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 손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네, 배꼽에다가. 자, 어떠세요? 따뜻하세요? 네. 이렇게. 쓸수 네, 네. 따뜻하게 덮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자, 팔꿈치는 두 개 다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더 좋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튀어나왔죠. 지금 우리 학생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조금 너무 태워가지고 좀 뜨겁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불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따뜻해지죠. 네, 그래서 따뜻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뭘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점점 타들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연기가 안 나고 조금 이제 위에 쪽만 따뜻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아래쪽이 좀 따뜻해져요. 그러면 핀셋을 준비하셨다가 끝까지 탈 때까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분은 좀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거를 참지 마시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 위로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뜸을 뜬다는 것은 마치 뜸 들이는 거예요. 밥할 때 뜸 들인다 그러잖아요. 뜸 들이는 것처럼 따뜻하게 기운을 이제 골고루 이제 분산시켜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요 뜸 뜰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 되고, 요 혈자리 세 군데가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가 되는 거고 소화를 잘 시켜주고, 지금 어디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도 손에다가 뜸을 떠가지고 손이 따뜻해지는구나. 이 기운이 배에도 잘 전달이 돼서 배도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또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뜸을 뜨시게 되면은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막 배 있는 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뜨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에 뜸 뜨실 때
TV를 보시면서 뜨시는 게 좋을까요? 차분하게 그냥 내가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뜨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수지침 요법을 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나는 조금 뭐죠? 나만을 위한 치료의 공간을, 나만을 위한 건강을 챙김 공간을 마련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 가족들을 해준다 하더라도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또는 서한봉을 붙여주시는 거는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주시는데, 뜸은 떠주지 마세요. 뜸은 넌센스입니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뜸은 영어로 넌센스. 그러면 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물? 넌센스. 물은 영어로 식당에 가면 써있잖아요. 물은 영어로 그렇죠. 셀프예요. 뜸은 영어로 뭐예요? 셀프다. 셀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티커 붙여드렸죠? 혈자리 뜸 뜨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면서 엄마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준다고 해줬다가 오히려 화상을 입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뜸은 가급적이면은 셀프입니다. 혼자서 해주시고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아이들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뜨거운 감각을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한 장 붙이는 게 아니고 두 장 이렇게 붙여놓고 해주시게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손등에다 해줄 거잖아요. 그죠? 손등에다 해줄 때는 반드시 스티커를 몇 장이요? 2장 정도 연거푸로 붙여놓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뜸은 뜨겁게 뜨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밥할 때도 뜸 들인다고 하잖아요. 뜸 들 때 어떻게 하죠? 불을 좀 약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불 붙이셔가지고 또 다른 혈자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띄어서 바꿔요? 네? 이걸 띄어서 바꿔요? 어떤 걸 바꿀까요? 이거 왜 바꿀까요? 다른 날짜리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혈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어디 했죠? 네? 방금 전에 우리 어디 했어요? 배꼽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개 붙였어요? 3개 붙였으니까 다른 혈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안 했던 혈자리. 이 안에서. 그런 뜻 아닐까요? 일단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뜨거우면 다른 데가 노력이라고. 아, 뜨거워서 옮긴 거랑 내가 그 자리를 해주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뜨거워가지고 계속 그 자리만 하고 옮기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거워가지고 그걸 위나 아래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위나 아래로 옮길 때도 지금 세 자리 붙였으니까 세 자리 골고루게 다 옮기신 분도 있고 한 군데만 옮기신 분도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뜸을 어디서 떴던 거예요? 배꼽에서 뜨면서 다른 자리로 옮겼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 명치를 중심으로 뜨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이번에는 또 위장을 중심으로 뜨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뭐 머리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런 걸 응용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거를 하나씩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집중해가지고 여러 번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요 세 군데다가 5개,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가 위장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코가 막혀가지고 코를 좀 뚫어줘야겠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다든지 하면은 한 자리만 집중적으로 최소한 10개 정도,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좀 그렇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초는 이렇게 꺼주시고요. 또 항상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반대편 손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덮어서 감싸주는 것이
또 열 손실도 훨씬 줄여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궁금하신 거, 뜸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배웠던 중거 중에 또 궁금한 거 또는 또 오늘 배웠던 거 외에도 또 다른 거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허리 자리 좀 한번 잡아주세요. 네? 허리에다 한번 좀. 선생님 허리는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게 되면 네? 허리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파스를 만약에 붙이면 어디다가 파스를 붙일까요? 소리. 그 자리에다. 그 자리에다 그냥 여기가 허리지라고 해서 붙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붙이시나요? 아픈 데다. 그러면은 아까 허리가 어느 부분이라 했어요? 손등의 중간 부분이 허리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눌러봐서 아프게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이 허리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세 개는 여기가 아파서 붙인 게 아니고 기본 혈이라고 했어요. 내 몸에 건강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혈이라서 이제 붙여드린 건데 내가 이런 허리가 아프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줘요? 눌러봐서 가장 아픈 부분을 지속적으로 마사지 해주거나 파스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에서 해당되는 부분 제가 자료 다 드렸는데 그 대략적인 그림으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눌러봐서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치료점이다. 그러면 나도 허리가 아프고 우리 와이프도 허리가 아파요. 그럼 내가 허리 아픈 부분의 부위랑 와이프가 허리 아픈 부분의 부위가 똑같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어떻다? 일치하지 않고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정확한 자리는 눌러봐서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이 정확한 자리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또 다른 거 질문. 머리 두통이 아프면 이 침은 아까 우리 여기다 붙인 것처럼 여기다 붙이는 건가요? 네, 자, 두통이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앞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옆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뒷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럼 앞머리가 아프면 어느 부분이요? 앞자리. 그죠? 옆머리가 아프면은 옆에, 뒷머리가 아프면 뒤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봐서 가장 아프게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또 붙여주시면 좋고, 또 뜸을 떠주시면 좋고, 마사지 해주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두통약을 드시게 되면은 앞머리 아픈 두통약 따로 있고 뒷머리 아픈 두통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죠? 예, 진통제. 그래서 우리 수치침에서도 진통혈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뭐 부위랑 상관없이 그냥 그때 자리에다 해주시면 좋지만 앞머리가 아프면 해당되는 부위를 찾는 것은 앞쪽, 뒷머리는 뒤쪽, 옆머리는 옆쪽 이렇게 찾아서 가장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해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이 뜸이 손의 위치마다 잘 안 붙는데요. 안 붙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스티커랑 그 사이즈는 다 다른 뜸을 구입하면 되나요? 안 붙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 끝에 이렇게 놔야 되면 또 뜸이 움직이면서 떨어지고. 네, 그렇죠. 이제 손바닥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손끝이나 이런 데 부분은 조금은 약간 뭐라고 하죠? 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뜸 자체에도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러주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붙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붙인다는 생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뜸이 이렇게 뭐죠? 수평이 되는 그런 각도를 유지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걱정은 좀 없어서 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스티커 부분이 있어서 살짝만 눌러주게 되면은 설령 옆으로 붙인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부분은 지금 드린 이 스티커는 데이지 말라고 혈자리 표시용으로 붙여드린 건데 뜸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넘어지지 말라고 끈적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뜸 이렇게 스티커가 없으면 살짝 이렇게 손을 전화 와가지고 전화 뭐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 뭐예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떨어지거나 그래서 또 옷이 또 뭐죠 이렇게 약간의 그 이제 좀 이제 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손에 또 엉겨 붙어가지고 좀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감지하기 위해서 약간 눌러주시면은 또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시나요? 뜬 건 꼭 한 번에 하나만 놔야 되나요? 오,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은 좀 뭐 2개, 3개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놓으실 수도 있어요. 3개를 요 자리에다 한꺼번에 놓더라도 동시에 물을 붙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인터벌을 둬서. 왜? 동시에 물을 붙이면은 뜨거워지는 것도 어때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보면은 옮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터벌을 두고 옮기게 되면 요거 먼저 붙이고 요거 나중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게 먼저 뜨거워져서 요거를 약간 좌우로 위아래로 옮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식어지고 요게 이제 좀 약간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초보 때는 이제 뭐죠?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뜨거울까 계속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가 편안하게 뜸을 뜨면서 좀 힐링을 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뭐예요? 좀 스트레스가 좀 더 한편으로는 편안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하시고 조금 숙달되면 두 개 정도씩 해보시고 조금 더 숙달되면 3개 이렇게 차분히 눌러보세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십니까? 없으실까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정말 민족의 정말 좀 소중한 명절,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라서 가족들을 또 많이 만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가족들이 또 여행 가시고 좀 없어서 그 긴 연휴 동안에 없어가지고 좀 나홀로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혼자 계신 분은 혼자 계신 분대로 보다 더 유익한 또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보다 더 유의미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혼자 계신다 하더라도 또 식구들 같이 만나시더라도 오늘 배우셨던 거 잘 활용하셔서 보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만나시게 되면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손뼉을 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디에 좋다고요? 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따라서 해볼까요? 와 이렇게 시작 와 근데 와를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우리 뭐 오늘 처음 봤지만 나한테 또 손을 눌림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피로도 해소해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박수를 치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집에 가면 지금 누가 있죠? 애들하고 남편 딱 들어가면은 여보 나 다녀왔어요. 집 지키냐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엄마 오늘 좀 재밌는 거 배우고 왔다. 내가 좀 이따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 쳐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여기 계셨잖아요. 좀 또 운전하고 가시면서 좀 힘드시고 할 건데 또 이제 가서 가족들한테도 아이고 나 오늘 긴 여행하고 왔어. 오늘 배운 거 내가 서비스 해줄게요. 고생하셨어요. 혼자 같은 경우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박수를 쳐주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이 뭐 원래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 일 있어? 왜 안 하던 짓거리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죠? 그냥 좋아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가 대화할 기회도 만드시고 항상 박수 쳐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추석 때 가시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친정 부모님 만나거나 또 이제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그래서 좀 오두방정 떨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반가워해주게 되면은 가족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약간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아서 라고 해서 하다 보면은 한 번 더 웃을 기회가 생기는 거고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또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정말 반가운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반갑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두들겨주잖아요.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분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누구한테 해보실래요? 어머니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를 믿으셔야 되잖아요. 다음 이제 추석 잘 지내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서 바로 어머님이랑 영상 통화해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괜찮죠? 네. 어머님 투지폰 아니시죠? 네. 네, 좋습니다.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